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같이 우리 또 레몽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3월 12일에 이 배우 이정재 씨와 와이더 플래닛 측에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소식 통해 약 이틀 동안 연속으로 상한가에 도달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와이더 플래닛은 7번 7연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가가 너무나 이렇게 두 번 연달아서 상한가에 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좀 3월 14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3월 15일부터 정말 주가 조정이 나오더니 지금 거의 약 4거래일 연속 동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이 단기적인 지지라인이 어디서 형성이 될까, 이 부분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했었는데, 이제 조금 뭐 100%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유상증자 납입 기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레몽레인 관련된 최근 이슈들 한번 좀 몰아보고요. 향후의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같이 러프하게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레몽레인의 주주님들이시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유상증자 결정이 됐죠. 자, 신주의 종류와 수는 292만 440주가 이제 곧 신주로 발행이 됩니다. 이 부분 좀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가 봐야 할 건 사실 이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방금 보고 왔던 신주가 발행된 약 290만 주 중에서 배우 이정재 씨께서 약 50만 주가량 투자를 하신 거고요. 와이더 플래닛 측에서 180만 주가량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두 번 연속 상한가에 갔었죠. 과거에 이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께서 와이더 플래닛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 와이더 플래닛은 7연상을 기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레몽레인의 주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신주가 발행이 되면요 여러분, 1년 동안 전량 보호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다고 한들 1년 동안 이 신주를 내가 처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주로 발행이 되는 약 290만 주가량이 1년 동안 묶이게 되면서 시장으로 출하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약 1년 동안은 좀 이 신주가 시장에 풀릴 그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레몽레인의 이 최대 주주 명부를 이렇게 보시면요, 원래는 김동래, 윤희경, 그리고 위지 스튜디오 이렇게 세 분이 최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납입 기일이 여러분 3월 20일 오늘입니다. 3월 20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이 당사의 최대 주주가 RH 3자 배정 대상자 중 와이더 플래닛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다 하고, 요 배우 이정재 씨도 이렇게 쏙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하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3월 20일이 납입 기일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납입일 3월 20일이고요. 신주의 뭐 배당 기산일 여건 사실 모르셔도 괜찮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다음 달 11일에 신주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약 1년 동안 보호 예수 조치에 걸리기 때문에 이 신주가 상장이 된다 한들 시장으로 출하량으로 매도세로 이어질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다. 1년 동안은 괜찮다라는 점이고, 지금 현재 레몽레인에 신규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건요, 관련된 이슈입니다. 바로 이 배우 이정재 씨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이 에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스타워즈가 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스타워즈 관련된 이런 드라마예요. 약 총 10부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의 드라마인데, 이게 어디서 방영이 되냐면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에서 방영이 될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번 연도 6월 5일자로 개봉이 예정이다 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레몽레인 유상증자에 즉 투자를 한 배우 이정재 씨께서 여기에 이제 곧 출연을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왜 레몽레인과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지는 이따 영상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배우 이정재 씨가 처음으로 이제 영어 연기를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선검을 들고 기존 스타워즈 시리즈의 약 100년 전에 설정된 그러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멋진 연기를 펼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현재 거의 넷플릭스를 막 따라잡을랑 말랑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전 세계 굉장히 수많은 시청자가 시청을 한다라는 포인트죠. 요 다음도 보시면요. 이 글로벌 OTT 서비스의 매출 규모표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여러분, 요 뭐 100만 달러 단위의 뭐 이러한 금액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CAGR이라 해가지고 연평균 성장률의 영어 약자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평균을 한번 좀 완산해 보면요. 약 13.36%가 매년 13%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TMI 섞어서 설명을 덧붙여드리면요. 이 OTT가 여러분 오버 더 탑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의미를 해요.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뭐 디즈니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뭐 왓챠가 됐든 뭐 쿠팡 뭐 이런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이 됐든 간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OTT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글로벌적인 OTT 서비스의 시장 규모 자체가 매년 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다음도 보시면요. 미국에 있는 자료조사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한 자료예요. 요거 보시면 여기서 조사한 건요.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이 여기 보이시죠? CAGR이 16.6%라고 합니다. 뭐 요거 숫자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쭉 보시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 자료 조사 기관이 어디가 됐든 간에 이 글로벌적인 OTT 시장 자체는 정말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이 조사 기관마다 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 방금 보셨던 그 영어 막 블라블라 되어 있던 그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고 싶게 그래프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면 20년도, 21년도, 22년, 23년도 이렇게 있는데 30년도, 2030년도에 정말 눈에 띄게 거의 뭐 2023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죠. 자, 요게 그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즈니 플러스가 곧 있으면 넷플릭스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보시면 요 1등이 지금 현재 아마존 프라임이고요. 2등이 넷플릭스고 3등이 디즈니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배우 이정재 씨께서 출연을 예정인 6월 5일 예정인 에콜라이트가 여기서 지금 방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징어 게임이 바로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즌2가 올해 안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요거죠. 요게 오징어 게임 2의 시즌2의 포스터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24년도 올해 12월 25일 날 방영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이 레몽레인 관련해서 배우 이정재 씨의 활약이 왜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점을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여러분, 이 레몽레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기업이죠? 콘텐츠 제작 회사입니다. 콘텐츠.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영화를 제작하는 이런 콘텐츠 제작사예요. 근데 이 배우 이정재 씨와 또 정우성 씨가 투자를 했던 와이더 플래닛, 와이더라고 적겠습니다. 얘네는 광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레몽레인이라는 콘텐츠 제작사와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광고 회사에 지금 현재 이정재 씨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배후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께서 만든 소속사가 있어요. 소속사. 그게 뭐냐면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곳입니다. 아티스트 컴퍼니. 여기는 말 그대로 소속사예요. 근데 이 소속이 되어 있는 연예인들, 뭐 가수가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배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이 시나리오 시각을 좀 우리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한번 좀 드려보자면, 지금 원래 기존부터 배우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께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표에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소속되어 있는 배우는 뭐 안성기 씨,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 배우님들이 지금 이제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간단히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안성기 씨 계시고요. 배성우 씨 계시고, 뭐 박혜진 씨, 뭐 박소담 씨,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배우님들이 지금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 이정재 씨께서 광고회사와 또 콘텐츠 제작사, 레몬레이저 제작사에 투자를 한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선 배우 이정재 씨가 와이드 플래닛에 투자를 한 이유를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가 경영권이었어요. 회사 경영에 좀 개입을 하겠다라고 오피셜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이드 플래닛은 여러분 또 광고회사죠.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지금 이 소속사 대표시죠. 이 소속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아티스트들, 배우들한테 많은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한 매출 증대, 그리고 회사 캐파가 또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을 하고자 이 소속사 대표에서 이 광고회사 투자를 했죠. 와이드 플래닛. 그리고 이 콘텐츠 제작 회사인 레몽레인의 유상증자, 즉 투자도 감행을 하면서 요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또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배우 이정재 씨께서 거의 국내 작품은 출연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 글로벌 OTT 시장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만 하고 계세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방금 보고 오신 이 스타워즈의 후속편과 100년 전 기간을 설정으로 한 에콜라이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왠지 대표로서 이 길을 좀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 본인 소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한테 좀 이런 길을 좀 개척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 생각, 제 시나리오대로만 굴러가 준다면 당연히 레몽레인뿐만 아니라 와이드 플래닛 또 아티스트 컴퍼니 모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뭐 1, 2억이 아닌 막 거의 50억, 뭐 20억 막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좀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쪼록 이렇게만 가준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당연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요.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요때 영상을 좀 촬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요 노란 색깔 여러분 매물대 보이시죠? 지금 딱 이 구간이 가장 많은 매물들이 몰려있는, 지금 잠겨있는, 잠식되어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까지 여기서 좀 돌파를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려면 수급이 정말 어느 정도, 요 정도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와 주면서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좀 이 단발적인 이런 뭐 투자 이슈 요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좀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약 4거래 연속 동안 지금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 여기서 이제 갭 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장 시작부터 상한가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여기 지금 가운데 비어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다. 요렇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봉으로 보지 말고요, 분봉 차트로 넘어가서 약 30분봉 차트로 한번 좀 볼게요. 60분봉은 너무 좀 과하고 10분봉도 좀 너무 그래요. 그래서 30분봉으로 딱 놓고 보시면 요날 이렇게 갭상으로 시작을 해서 요 정도, 지금 여기 공간이 완전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조정이 좀 밀리고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 엊그제 장에서도 한 요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또 요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라인이 아니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 근데 이제 어제 장이나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난번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유동성이 좀 많이 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래 꼬리가 좀 하나씩 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요 구간까지 내려오면 주가가 너무나 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좀 어느 정도의 반발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 캔들상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금 이제 확인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은 그 구간이 여러분 16,000원 선이 16,000원. 요 16,000원 구간에선 아주 좀 미약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보다 더 명확해지겠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일봉 차트로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만약에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구간에서 좀 바닥 따지기를 좀 해준 다음에 조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 좀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이 수급량 자체를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신규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좀 고점에 좀 여기서 좀 물려서 물을 탈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시간을 좀 두시고 어느 정도 확실한 지지 라인 구간이 확인이 됐을 때 실행에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을 때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12일, 13일, 14일 이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은 그 전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꾸준히 지금 현재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뭐 이런 요소 저런 요소 막 그 요소 막 다 좀 짬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 시나리오를 보다 더 다각화시키면 뭐 승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진짜 이 투자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 외국인들 수급만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도 어느 정도의 투자 판단의 지표로는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는 조금 매도세가 좀 강했다면 오늘 지금까지 약 17,000주가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쪼록 뭐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절대 뭐 그 누구도 뭐 100%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도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 그냥 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레몽레인 관련된 이 납입 기일이었죠. 유상증자 납입 기일부터 해서 배우 이정재 씨의 행보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향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뭐 다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취합해서 우리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